낚싯대는 정말 너무 많고 제일 많이 물어보는 이제 그 질문이 낚싯대 하나로 다 할 수 있는 거 뭐 없어요? 이런 질문들. 근데 사실 할 수는 있어요. 할 수는 있지만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낚싯대를 이런 걸 뭘 사야 되냐라기보다는 낚싯대를 그걸 생각하기보다는 먼저 나는 어디서 어떤 낚시를 하고 싶다라는 걸 먼저 정하시면은 거기에 맞는 낚싯대가 이제 추천을 해드릴 수 있어요. 제일 많이 먼저 물어보는 게 낚시 가고 싶은데 낚싯대 뭐 사야 돼요? 왜냐면 낚싯대가 있어야 낚시를 가니까. 근데 사람이 그렇잖아요. 저희가 골프 하고 싶은데 골프채 하나로 다 되는 거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면은 하나로 골프야 칠 수가 있겠죠. 그쵸? 칠 수가 있겠지만 안 되겠죠, 그게. 현실적으로 뭔가 더 뭐 점수가 더 낮게 나오든가 뭐 하겠죠.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대상어종, 장소, 거기에 맞는 이제 뭐 선상이면 선상 그런 낚싯대를 사용을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되게 이제 선상 같은 경우에는 배에 따라서 탈 수 있는 인원 정원이 정해져 있어요. 977톤이면은 이제 뭐 한 20명, 21명 이렇게 탈 수 있는데 그럼 보통 거기 다닥다닥 사람들이 많이 타요, 다. 그런데 혼자 낚싯대를 막 원투 낚싯대를 가져와가지고 거기서 다 이렇게 하면은 옆 사람들한테 민폐를 끼쳐요. 네. 막 이러면서 막 하고 막 하니까. 그리고 뭐 저희는 이제 베이트로 선상에다 베이트릴이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하는데 스피닝릴을 가져와서 막 이렇게 던지는 사람들이 있으면 막 옆에 사람들 방해하고 줄 옆에 꼬이고 막 이런 상황이 생기니까 그런 에티켓도 아셔야 되니까, 에티켓도 공부를 하셔야 되니까 이제 어쨌든 제가 추천을 드리는 건 낚싯대를 막 이것저것 제가 뭐 이런 겁니다 설명하기보다는 어종에 맞는, 장소에 맞는 그런 낚싯대를 쓰시는 게 좋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낚싯대는 뭐 디테일하게 설명을 안 드리고 제가 쓰는 낚싯대 몇 가지 그냥 보여드릴게요. 네. 제가 준비를 또 해왔습니다. 이런 낚싯대가 있어요. 요거는 이제 제가 천돔 타이라바 할 때 쓰는 낚싯대인데 이게 들어올까요? 화면에? 네. 보통 이제 선상 낚시는 이제 뭐 선상 이제 생미끼, 뭐 카고 낚시 이런 거 있거든요. 그런 거 같은 경우에는 이런 스피닝릴을 써서 사용을 해요. 이제 그런 배가 있어요. 그것만 전문으로 나가는 배가 있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냥 선상 지깅이나 루어 낚시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 베이트릴을 사용해요. 근데 스피닝을 쓸 수도 있어요. 그건 이제 다른 심도 깊은 이제 그다음 이제 들어가야 되는 건데 이제 어쨌든 우리가 베이트릴이라는 거 하는 게 뭐냐면은 이런 릴을 말해요. 장구통릴 같은 장구통이라고 하죠. 장구통 같잖아요. 장구 덩덩 이거 장구통릴 요런 릴을 이제 베이트릴이라고 하는데 요거는 파직을 이렇게 위에 올라오는 낚싯대예요. 이렇게 해서 조리법이 이렇게 있어서 보통 이거 여기다가 막 이제 스피닝 이렇게 껴서 쓰시는 막 이렇게 이런 분들이 계세요. 근데 이게 지금 손가락 모양도 이렇게 파지를 하라고 나왔거든요. 이렇게. 근데 여기다 이렇게 끼셔가지고 이렇게 물론 고기가 잡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좀 불편하고 좀 우스꽝스러운 모습이 됩니다. 예. 굳이 뭐 이렇게 하라고 만든 건데 왜 이렇게 쓰시는지 모르겠어요. 잘. 예. 제발 그렇게 쓰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배에서 만나면은 그런 분 혼쭐을 내줄 겁니다. 예. 이런 식으로 이렇게 껴서 이렇게 이런 모양입니다. 제 릴은 되게 이뻐요. 제가 진짜 너무 아끼는 릴들이에요. 정말 제 릴은 색깔도 이거 다 튜닝한 거예요. 보통 사시면은 이렇게 안 나와요. 예. 사실 안 나오고 이거 구하기 힘든 거예요. 예. 보여드립니다 제가. 예. 이 핸들, 노브 여기 뭐 이런 스타드랙 용어를 그런 식으로 얘기하거든요. 이런 것들 다 따로 사가지고 금액도 어마어마합니다. 사실 금액도 뭐 핸들 하나에 뭐 한 30만 원 정도 하고 요런 거 돌리는 요런 거 하나에도 뭐 좋은 것들은 뭐 하나에 5만 원에서 뭐 10만 원 사이 하는 것도 있고 요거 하나에 요런 것도 뭐 한 4, 5만 원 하고 그래서 요런 세트를 이렇게 저처럼 이제 좀 깊이 들어가시면 다 돈이긴 한데 깊이 들어가면 요런 거 하나가 거의 한 100만 원 돈 해요. 요런 거 하나에 100만 원 핸들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것도 100만 원 뭐 이렇게 해가지고 나오는데 사실 뭐 처음부터 이렇게 비싼 거는 접근을 안 하셔도 되지만 어느 정도의 가격대에 어느 정도 쓸만한 릴을 쓰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은 싼 거 하시다 보면 한두 번 가서 망가지고 그리고 바다라는 데는 릴 자체가 염분 때문에 부식이 아무리 알루미늄이라도 부식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단단하고 잘 만들어진 릴을 쓰시는 걸 추천을 해요. 한두 번 쓰고 또 버리시고 막 이러니까 뭐 여기 베어링 같은 게 들어가 있어서
이게 바닷물이 유입이 되면 서걱서걱하고 막 릴도 다 닦아놔야 되고 그런 상황이 있어요.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어쨌든 참돔 타이라바는 이런 식으로 이런 로드를 씁니다. 이런 로드. 그러니까 그것도 수심에 따라서 로드가 또 바뀌어야겠죠. 어떤 수심은 또 되게 짱짱한 로드를 써야 되고 어떤 건 되게 좀 낭창거리고 잘 휘는 걸 써야 되고 얕은 데서는. 그러니까 그런 거 로드에 따라서 고기가 잘 잡히고 안 잡히는 게 아니라 고기가 중간에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얕은 데서 딱딱한 로드를 쓰면은 수심이 얕은 반면에 이 낚싯줄이 얼마 안 풀려나 있겠죠. 근데 고기가 이제 반발력으로 인해서 이렇게 따라오다가 떵떵 때리면 떵 이 반발력 때문에 툭 하고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 로드의 그 초이스 하시는 것도 본인이 이제 얼마나 로드를 컨트롤을 잘하냐 이런 거에 따라서 조금 쓰시면 좋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낚싯대를 되게 빳빳한 데를 많이 써요. 약간 고기를 강제로 끌어올리고 이런 걸 좋아해서 이제 그런 로드를 씁니다. 이건 되게 이제 스파리드 마스터라는 이제 제품이에요. 스파리드 마스터 이거는 에버그린사에서 나온 로드인데 사실 한국 분들은 잘 안 쓰세요. 우리나라에서 많이 안 쓰시고 많이 팔지도 않고 사실. 근데 저는 이제 이걸 한 3대 정도 있어요. 이걸 같은 걸로. 그래서 이걸 많이 씁니다. 저는 되게 로드가 되게 나온 로드 중에 되게 튼튼해요. 근데 반면에 이 타이라바 로드들은 끝이 엄청 얇아요. 샤프심 같아요, 끝이. 그만큼의 뭔가 끝에서 액션을 주는 것도 되게 자연스럽게 나오고 허리는 엄청 단단하고 그런 식의 이거는 그래서 이렇게 낚시를 합니다. 가끔 이제 집에서 혼자 이러고 있어요. 마음에 안정이 안 올 때는 이걸 돌리고 있으면은 마음에 안정이 옵니다. 한번 집에서 한 번씩 해보세요. 낚시 가고 싶으실 때. 이런 로드가 있고 뭐 여러 가지 로드가 많아요. 이거는 이제 지깅 로드예요. 엄청 단단한 이거는 이제 부시리 방어, 빅게임이나 이런 거 엄청 큰 고기들 있잖아요. 참치 이런 거 할 때 쓰는 이제 슬로우 지깅 대예요. 이건 이제 여기에 맞는 릴들은 이 정도로 릴이 단단한 릴들이에요. 이거는 이제 나중에 릴을 설명을 해드릴 건데 릴 같은 경우에는 종류도 되게 많고 또 사용하는 거에 따라 다르고 기업이라는 것도 있고 뭐 아무튼 여기서 짧게 설명을 해드리긴 되게 좀 어려워요. 이렇게 스피닝 릴이라는 것도 있고 뭐 스피닝 릴인데 더블 핸들을 쓰는 경우도 있고 이거는 뭐 싱글 핸들을 쓰고 있고 뭐 릴이 너무 많아가지고 설명을 짧게 해드릴 수는 없는데 아무튼 요런 이제 로드를 여기에 맞는 거는 이렇게 단단한 이거는 이제 드랙도 아까 같은 모양은 여기에 이렇게 스타 드랙이라 그래가지고 이걸로 이제 강도를 조절을 하는 거예요. 릴의 힘을. 근데 이거는 레바 드랙이라는 걸 써요. 그래서 레바 드랙에서 그냥 이렇게 단순하게 만들어놨어요. 힘을 많이 쓸 수 있게. 줄도 엄청 두꺼운 거 쓰고 이제 이렇게 세트를 해서 부시리, 방어, 참치 이런 대상어종을 잡을 때 씁니다. 뭐 이만한 고기를 잡으니까 당연히 그만큼 단단해야지 올라올 수 있겠죠. 뭐 이런 것도 있고 몇 가지만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한치, 선상에서 한치를 잡을 때 쓰는 한치 로드예요. 한치 로드인데 이건 시마노사의 건데 이건 오히려 이제 더 민감해야 돼서 오징어가 여기가 되게 말랑말랑해요. 더 훨씬 더. 그러니까 각자 어종에 따라서 이렇게 뭔가 많은 로드를 써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이건 이제 베스에서 쓰는 로드예요. 베스에서 루어 낚시라고 이제 민물에서 대상어종이 베스라고 이제 그 유해어종이라고 지금 막 사람들이 그런 고기들 있잖아요. 뭐 그리고 여기가 짧아요. 이렇게 액션을 주고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선상에서는 여기를 끼고 하기 때문에 바트가 깁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캐스팅을 오버헤드 캐스팅이라는 위로 신을 캐스팅을 하는데 이게 길면 캐스팅하기 힘들겠죠. 근데 베스는 이제 멀리 던지고 캐스팅을 해야 되는 낚시이기 때문에 여기가 짧아요. 그래서 이렇게 캐스팅을 할 수 있게 나온 이런 로드는 근데 이런 로드를 가지고 또 이제 막 바다에 오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면은 잡을 수는 있습니다. 잡을 수는 있지만 어렵습니다. 그리고 녹도 빨리 나고 이런 거는 민물용으로 나온 로드라서 좌엔 우엔이라고 있죠. 좌엔 우엔이라고 있어요. 그 좌엔 우엔 이렇게 부르는데 사실 뭐가 맞다 틀리다 오른손잡이가 좌엔을 써야 돼, 뭐 왼손잡이가 우엔을 써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이 막 사람들이 얘기해서 그 막 왈가왈가 해요. 하지만 그거는 본인 마음이에요. 저는 추천드리는 게 사실 처음에 자 릴을 주고 자 너 어느 손이 편해 한번 돌려봐요 이렇게 줘요. 그럼 오른손잡이는 당연히 오른손잡이니까 오른손으로 돌리는 게 편하겠죠. 그리고 왼손잡이는 왼손잡이니까 왼쪽으로 돌리는 게 편하겠죠. 근데 저는 사실 오른손잡이면은 왼쪽에 핸들을 쓰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왜 그러냐면은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사실 고기를 끌어올릴 때는
힘이 이쪽 로드로 끌어올리거든요. 이쪽으로. 힘이 이쪽에서 들어가야 이거는 그냥 돌리기만 하는 거거든요. 사실상 고기가 물었을 때 힘으로 올리는 건 얘고 얘는 돌리기만 하는 거기 때문에 처음에 왼손으로 시작을 하시면은 그 다음에 좀 어렵더라도 저 오른손잡이인데 왼손으로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좌인을 쓰는데 익숙해지게 연습만 해놓으면은 오히려 이게 더 편하게 낚시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렇게 낚시를 하잖아요, 저희가. 그러면은 이제 어쨌든 이거를 여기 미끼를 껴가지고 오른손잡이는 로드를 분명히 오른손으로 잡을 거란 말이에요. 오른손잡이인데 왼손으로 안 잡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오른손잡이 오른손 잡아서 물 속에 이걸 넣어요. 이렇게 던져요. 이렇게 잡고 위에는 이렇게 이쪽으로 와야 돼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저 같은 이제 오른손잡이 오른손으로 던지고 뭐 캐스팅을 하면 이렇게 캐스팅을 하고 바로 이렇게 오면 된단 말이죠. 근데 이제 이걸 우엔으로 쓰면은 던진 다음에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리고 양손잡이 쓰시는 분도 많고, 근데 저는 이제 처음 배우시는 분한테 너가 어렵더라도 왼손으로 좀 하는 게 더 좋을 거다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편하시게 고르셔도 되고, 뭐 그거에 대해서는 뭐 왈가왈가 하는 얘기도 많은데 좌연이 낚시를 잘한다, 우연이 낚시를 잘한다. 그래서 뭐 선상에서 좌연 대 우연 얘기도 하기도 합니다. 네. 근데 뭐 결론은 낚시 잘하는 사람이 잘하는 겁니다.